그래도 요리는 잘 해주시잖아. 오늘 갈비찜도 진짜 맛있었어. 우리 시어머니는 요리도 못하시는데. 그건 그렇지. 하지만 그거 하나로 평생 모시고 살 수는 없잖아.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수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정성껏 만든 갈비찜을 맛있다고 먹으면서도 뒤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니. 요즘은 시설도 좋다던데 한번 알아봐야겠어. 우리 동네에도 괜찮은 요양원 있다고 하더라. 응,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거야.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그래야 적응도 쉽고. 사연 듣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이니 꼭 눌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서울 외곽의 2층 주택에서 이정순이 눈을 떴습니다. 68세의 정수는 이미 몸에 밴 습관처럼 일어나 조용히 침실을 나왔죠. 복도를 지나며 발소리를 죽여 걸었습니다. 아직 가족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정수는 1층으로 내려가면서 오늘도 가족들이 편안하게 잠들어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1층으로 내려가 부엌에 들어선 정수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냉장고를 열어 오늘 아침 반찬거리를 꺼냈죠. 김치찌개용 김치, 계란, 시금치, 그리고 콩나물까지. 정순의 손은 수십 년간 반복한 동작들을 자연스럽게 이어갔습니다. 도마 위에 재료들을 가지런히 놓고 칼을 들었어요. 김치를 썰면서 정수는 어제 시장에서 산 김치의 익은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적당히 신맛이 나서 찌개용으로 딱 좋았죠. 물이 끓기 시작하자 정수는 쌀을 씻어 밥솥에 넣었습니다. 가족 4명 분량이었죠. 본인, 아들 민수, 며느리 수진, 그리고 손자 준호까지. 정수는 각자의 입맛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짠 음식을 좋아하고 수진은 기름진 것을 싫어하며 준호는 매운 것을 못 먹죠. 그래서 김치찌개도 준호 몫은 따로 덜어서 물을 많이 넣어 맵지 않게 끓였습니다. 이런 세심함은 정순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40년 넘게 살림을 해온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손길이었죠. 김치를 송송 썰며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둠이 깔린 동네에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김할머니도 벌써 일어나 부엌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멀리서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도 들려왔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자신만의 평화로운 시간이었거든요. 아무도 깨지 않은 조용한 부엌에서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이 정순에게는 소중했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동안 시금치를 데쳤습니다.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짠 다음 양념을 하고 무쳤죠. 콩나물도 마찬가지였어요. 살짝 데쳐서 깔끔하게 무쳤습니다. 정순의 손놀림은 빨랐지만 정성스러웠어요.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하나 정성을 들였죠. 특히 준호가 콩나물 무침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더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줄 때의 기쁨은 할머니만이 아는 특별한 감정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6시 반이었습니다. 곧 가족들이 일어날 시간이었어요. 정수는 서둘러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준호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었거든요. 계란을 풀고 우유를 조금 넣어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말아가며 구웠죠. 노릇노릇하게 잘 익은 계란말이를 보며 정수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준호가 이걸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었어요. 위층에서 알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발소리도 들려왔어요.
아마 수진이 일어나 준호를 깨우는 소리였죠. 곧 샤워하는 물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밥그릇 4개, 국그릇 4개, 반찬 그릇들까지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죠. 각자 앉는 자리까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정순 오른쪽, 수지는 왼쪽, 준호는 정순 맞은편이었어요. 이런 자리 배치도 정순이 가족들의 성격과 습관을 고려해서 정한 것이었죠. 김치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구수하고 진한 냄새였어요. 정수는 마지막으로 맛을 봤습니다. 간이 적당했죠. 준호의 몫은 따로 담았고 김치를 건져내어 가위로 잘게 잘랐습니다. 준호가 먹기 편하도록 말이죠.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모여서 가족의 행복을 만든다고 정수는 믿고 있었어요. 7시가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내려왔습니다. 먼저 민수가 넥타이를 매며 부엌으로 왔어요. 어머니, 벌써 다 준비하셨네요. 항상 고맙습니다. 이렇게 매일 일찍 일어나시느라 힘드시죠? 응, 얼른 앉아서. 늦을까봐 걱정됐어.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있다고 했잖아. 민수는 42세의 직장인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아들이었죠. 감사하다는 말을 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어서 준호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나타났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맛있는 냄새가 나요. 김치찌개죠? 우리 준호 잠은 잘 잤니? 어서 앉아서 많이 먹어. 할머니가 맵지 않게 따로 만들어줬어. 정수는 준호의 밥그릇에 김치찌개를 올려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가 따로 만들어준 맵지 않은 김치찌개를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수진이 화장을 마친 채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매일 차려주시니까 고맙죠. 아니야, 뭘. 어서 먹어. 식기 전에. 가족이 모두 모여 아침을 먹는 시간이었죠. 정수는 자신의 밥그릇은 나중에 챙기고 가족들이 편히 먹을 수 있도록 물이며 반찬이며 계속 챙겨줬습니다. 김치찌개가 부족하면 더 떠다 주고 밥이 모자라면 더 퍼다 줬어요. 수진이 시금치 무침을 칭찬하면 더 많이 주고 민수가 계란말이를 맛있다고 하면 뿌듯해했죠. 준호야, 계란말이 더 먹을래? 할머니가 너 생각해서 특별히 부드럽게 만들었어. 네, 할머니. 할머니가 만든 계란말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학교 친구들한테 자랑할래요. 준호의 말에 정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순간이 정순에게는 가장 행복한 때였어요.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어머니,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김치가 잘 익어서 그런가 봐요. 수진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시장 단골집에서 샀어. 그분이 담그신 김치가 제일 맛있거든. 가족들의 대화가 오가는 동안 정수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물을 따라주고 반찬을 더 주고 준호의 밥그릇이 비면 또 퍼다 주고 정순 자신은 마지막에 남은 것들로 간단히 때웠어요.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민수가 회사에, 수진이 직장에, 준호가 학교에 각각 나간 후 정수는 혼자 남은 상을 치웠어요. 설거지를 하며 정수는 작게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애들이 편하겠지. 가족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이게 엄마의 마음이고 할머니의 마음이야. 정순에게는 가족의 편안함이 자신의 행복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온 일상이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일상이라고 믿고 있었죠. 설거지를 마친 정수는 장 보러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뭘 해줄까 생각하며 말이에요. 준호가 좋아하는 갈비찜은 어떨까? 민수가 요즘 피곤해 보이니 삼계탕은 어떨까 하며 정순에게 오늘도 가족을 위한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후, 며느리 수진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며칠 전부터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수진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적어두고 장을 보러 다녔죠. 갈비찜용 갈비, 전복, 나물들, 그리고 생일 케이크까지. 정순의 마음속에는 며느리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족 화목의 비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생일 전날 저녁 갈비찜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갈비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양념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간장, 설탕, 배, 양파, 마늘까지 모든 재료를 갈아서 넣었어요. 정순의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설렜습니다. 수진이 좋아할 모습을 상상하니 저절로 미소가 나왔어요. 갈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질하며 정수는 며느리에 대한 애정을 쏟아부었죠. 생일 당일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정수는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갈비찜이 끓는 동안 나물들을 준비했죠.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까지 각각의 나물마다 다른 양념과 조리법으로 만들었어요. 정수는 수진이 담백한 음식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도 평소보다 조금 연하게 했습니다. 도라지는 쓴맛을 우려내기 위해 소금으로 여러 번 주물렀고, 고사리는 부드럽게 삶아서 들기름으로 무쳤어요. 중간중간 정수는 갈비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고기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푹 끓였어요. 압력솥을 쓰면 빨리 되지만 정수는 일부러 일반 냄비를 사용했죠.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더 깊은 맛이 난다고 믿었거든요. 갈비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자 정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출근 준비를 마친 수진이 차려진 음식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거실 테이블에는 예쁜 꽃꽂이까지 놓여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수진아, 생일 축하해.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준비했어. 식탁 위에는 갈비찜을 비롯해 여러 가지 나물들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수진을 위해 특별히 예쁜 그릇들을 사용했어요. 평소에는 아껴두던 도자기 그릇들까지 꺼내서 말이죠. 그릇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서 음식을 담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요.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뭘 며느리 생일인데 당연하지. 어서 앉아서 먹어봐. 갈비가 부드럽게 잘 익었어. 정수는 수진을 위해 밥을 퍼주고 갈비찜을 올려줬습니다. 수진이 한 입 먹어보더니 맛있다고 했어요. 정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며느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오후에는 수진의 친구들까지 집에 찾아왔습니다. 미리 약속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정수는 손님 접대까지 도맡아 했죠. 차와 과일을 준비하고 갈비찜도 더 많이 끓여서 대접했어요. 수진의 친구들은 모두 음식이 맛있다며 칭찬했습니다. 수진 언니, 어머님 요리 솜씨가 정말 대단하세요. 맞아요. 이런 갈비찜은 식당에서도 먹기 힘든데요. 친구들의 칭찬에 정수는 기분이 좋았어요. 며느리 얼굴도 세워주고 자신도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저녁에는 정순이 미리 준비해둔 생일 케이크까지 나왔어요. 가족 모두가 수진의 생일을 축하했죠. 수진도 기뻐하는 것 같았고 정수는 뿌듯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 해주시고 친구들도 다 맛있다고 했어요. 고생이 뭐야? 가족인데. 수진이가 기뻐하니까 나도 좋아. 그날 밤 정수는 늦게까지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들이 많았지만 기분은 좋았죠. 수진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이런 날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순의 68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정수는 특별히 기대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설렘이 있었죠. 수진의 생일 때처럼은 아니더라도 가족들이 자신을 생각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달력에 동그라미까지 쳐놨어요. 생일 당일 아침 정수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조금 더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어요. 가족들이 내려와서 생일 축하 인사라도 해줄까 싶어서 말이죠. 평소보다 반찬도 하나 더 만들고 계란말이도 예쁘게 모양을 내서 구웠어요. 하지만 민수는 급한 출근길이라며 서둘러 나갔고 준호도 학교에 늦는다며 뛰어나갔어요. 수진만 남았죠. 어머니, 저도 회사 가야 해서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수진도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아무도 정순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정순은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죠. 혹시나 했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녁에 가족들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아무도 생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죠. 혹시 깜빡한 것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저녁 식사 시간 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이 내 생일이야. 식탁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민수가 먼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깜빡했네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수진도 미안하다는 말을 했지만 정순의 귀에는 형식적으로만 들렸어요. 괜찮아. 나도 늙으니까 생일이 뭐 그리 중요하겠어.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생일 때는 그토록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자신의 생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수진의 생일과 자신의 생일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그날 밤 정수는 혼자 찬밥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할 일이 있다며 자리를 떴고 정순만 홀로 남았죠. 차가운 밥을 씹으며 정수는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기대를 한 걸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려고 했는데 정작 자신에게는 이런 관심조차 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쓸쓸했어요. 이튿날 아침 수진이 뒤늦게 생일 선물이라며 화장품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어제 못 챙겨드려서 죄송해요. 이거라도 받으세요. 수진이 던진 그 한마디가 정순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마치 자신은 그냥 대충 해도 되는 존재라는 듯한 말투였어요. 정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차가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은 작았지만 깊었어요.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며칠이 지나면서 정순의 마음속 균열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생일날의 서운함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정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족들을 챙겼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죠.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계속 들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정수는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준호 방에 들어가서 책상을 정리하다가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발견했죠. 평소라면 그냥 주워서 책상 위에 올려놨을 텐데 이상하게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깜빡하고 끄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화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너무 익숙했죠.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잠시 멈춰서서 화면을 보게 되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죠.
수진이 친구들과 함께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생일날 집에 왔던 친구들이었죠. 수진은 웃으며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각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시어머니랑 사는 거 너무 힘들어. 매일 눈치 보이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정순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어디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시면 좋을 텐데. 솔직히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계속 이렇게는 못 살겠어. 친구들이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우리 엄마도 그런 말 하던데. 요즘은 좋은 요양원도 많다고 하더라. 맞아,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한계가 있지. 젊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부담이야. 수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 민수 오빠는 어머니 편만 들고 내 마음은 전혀 헤아려 주지 않아. 정수는 휴대폰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요양원이라고? 정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그동안 정성껏 돌봐온 며느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충격이 너무 커서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수진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요리는 잘해주시잖아. 오늘 갈비찜도 진짜 맛있었어. 우리 시어머니는 요리도 못하시는데. 그건 그렇지. 하지만 그거 하나로 평생 모시고 살 수는 없잖아.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수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정성껏 만든 갈비찜을 맛있다고 먹으면서도 뒤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니. 요즘은 시설도 좋다던데. 한번 알아봐야겠어. 우리 동네에도 괜찮은 요양원 있다고 하더라. 응,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거야. 나이가 더 들기 전에. 그래야 적응도 쉽고. 또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뭐라고 해? 보통 아들들이 반대하지 않아? 민수 오빠도 처음에는 그럴 거야. 하지만 계속 설득하면 결국 이해할걸.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정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방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죠. 거실 소파에 주저앉은 정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려고. 정순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수진을 위해 애썼는지, 생일 때는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수진에게는 부담일 뿐이었던 거죠. 오히려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는 존재였던 거예요. 정수는 자신이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그냥 참고 있었던 거였어요. 며느리에게는 빨리 없어져야 할 존재였던 거죠. 정순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정수는 참았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가족들이 언제 돌아올지 몰랐거든요. 정수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내가 뭘 위해 이러고 있는 걸까? 정수는 냉장고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가족들은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특히 수지는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했죠.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희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왔을 때 정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하지만 수진을 볼 때마다 오후에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죠. 요양원, 부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어머니, 오늘 저녁도 맛있네요. 이 나물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에게는 그 웃음이 가짜로 보였어요. 겉으로는 좋은 며느리를 연기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을 없애고 싶어 하는 거였죠. 정수는 그 가식적인 모습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정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이것저것 더 챙겨주지 않았어요. 수진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정수는 신경 쓰지 않았죠.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식사가 끝난 후 설거지를 하며 정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이에요. 지금까지처럼 가족들 눈치를 보며 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68년을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건지. 요양원이라고 했지? 정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실망이었을까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거죠.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진의 말을 계속 떠올렸어요. 요양원, 시어머니와 살기 싫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마치 모처럼 박혀서 빠지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고. 자신도 인간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68년을 살아오면서 가족을 위해서만 희생했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도 생각해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가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거였죠. 의무감으로 하는 일이었어요. 가족들이 각자 나간 후 정수는 거실에 앉아 멀리 내다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 풍경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같은 곳인데도 낯설게 보였죠. 아마 자신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일 거예요. 정수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는지, 자신은 언제 행복했는지 생각해보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항상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살았죠. 이제는 달라져야 해. 정순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종적이고 참을성 많던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벗어나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여자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더 이상 모욕당하며 살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정순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수진의 영상을 본 후 정수는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먼저 나서서 챙기지 않았고 말수도 현저히 줄었죠. 가족들은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수진은 정순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감지했죠. 월요일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반이 아니라 6시가 넘어서야 부엌에 나타났어요. 가족들이 일어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아침 준비가 시작되지 않았죠. 민수가 먼저 부엌에 내려와서 정순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몸이 아프신가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대답 대신 묵묵히 밥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지도 않았죠. 김치찌개 하나와 계란 후라이만 간단히 준비했어요. 평소라면 최소한 3-4가지 반찬은 만들었을 텐데 말이에요. 어머니, 오늘은 반찬이 좀 적네요. 다른 건 안 만드세요? 수진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수진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전혀 없었죠. 이 정도면 충분하지. 많이 해봤자 남기기만 하잖아. 어차피 감사할 줄도 모르는데.
수지는 정순의 냉랭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평소에 친절하고 다정한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항상 감사하게 먹고 있는데요. 말로는 그렇지. 하지만 속마음은 다르잖아. 어머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야. 너는 이 집에서 나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아니, 나를 내보낼 생각을 하고 있지. 정순이 뚝 떨어뜨린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와 준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정순과 수진을 번갈아 봤어요. 준호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듯 계란 후라이만 조용히 먹고 있었죠.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버렸죠. 뒤에서 수진이 뭔가 변명하려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정순의 변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수진에게는 아예 말을 걸지 않았고 필요한 대화만 최소한으로 했어요. 밥상도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차리지 않았죠. 반찬 가짓수도 줄이고 수진이 좋아하는 음식은 일부러 만들지 않았어요. 수진이 뭘 먹고 싶다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했죠. 수진은 처음에는 정순이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쁜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정순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냉담해졌죠. 며칠 후 수진이 참다 못해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무시하시면 저도 힘들어요. 정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수진을 돌아봤어요.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무시. 내가 언제 너를 무시했나? 나는 그냥 현실적으로 행동하는 거야. 요즘 저한테 말도 안 걸으시고 예전처럼 챙겨주지도 않으시잖아요. 챙겨줄 필요가 있나? 어차피 너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하는데.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순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어머니, 그게 무슨... 모르는 척하지 마. 다 들었어. 친구들한테 한 말. 정순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수지는 말문이 막혔죠.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 그건 그냥 힘들어서 한 말이고. 그냥?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는 게 그냥이야? 시어머니랑 살기 힘들다는 게 그냥이야?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참았던 화가 터져 나오는 거였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수진도 결국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너 인생? 그럼 내 인생은 뭐야? 68년을 살면서 가족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 요양원에 가라고? 그게 아니라 요즘은 시설도 좋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내 생일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해줬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갈비찜 끓이고. 정순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가 모두 터져 나오는 거였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소란한 분위기를 느끼고는 급히 거실로 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터였죠. 뭔 일이세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멀리서도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내 마누라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해.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황당한 표정으로 수진을 봤어요.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설마 정말 그런 말 했어? 여보, 아니야. 어머니가 오해하고 계셔. 수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정수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오해? 내가 친구들한테 한 말을 직접 들었는데 오해야? 요양원이 어쩌고
시어머니랑 살기 힘들다고 하는 걸 내가 똑똑히 들었어.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내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수진아, 정말 그런 말 했어? 여보, 그냥 힘들다고 한 말이지 진짜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힘들다고?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했길래 힘들어? 정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어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어머니, 그게 아니라 요즘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 내가 내 스트레스 원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인 문제고. 그럼 뭐야? 말해봐. 내가 어떻게 했길래 요양원에 보내고 싶을 정도야.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지금까지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수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민수도 어떻게 상황을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진정? 내가 언제 흥분했나? 나는 아주 차분해. 정순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차가워졌어요.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냉정함이었죠. 수진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한다니까. 그럼 내가 짐 싸서 나가면 되겠네. 굳이 요양원 갈 필요도 없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민수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정수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왜 안 돼? 어차피 여기 있어도 짐만 될 텐데. 수진이 말이 맞잖아. 정수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민수와 수진만 남았어요. 수진아, 정말 그런 말 했어? 민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여보. 그냥 친구들이랑 대화하다가 나온 말이야. 대화하다가 우리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대화를. 민수의 목소리에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힘들다고. 그냥이 아니잖아. 어머니가 직접 들으셨다는데. 민수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위층에서는 정순이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결정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정순의 눈빛에는 예전의 순종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이제 끝이야. 정순이 작게 혼잣말했습니다. 68년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걸 예감하면서 말이에요. 어느 목요일 오후 정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부엌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졌지만 가족들에게 내색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수진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허리가 점점 아파오기 시작했거든요. 걸레질을 하며 정수는 싱크대 아래쪽을 닦으려고 몸을 구부렸습니다. 그 순간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너무 갑작스럽고 심한 통증이어서 정수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아이고. 정순이 작게 신음하며 허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의 통증이었어요. 마치 허리뼈가 부러지는 것 같았죠. 정수는 부엌 바닥에 앉은 채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서야 겨우 소파까지 기어가서 누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허리 통증은 계속되었죠. 정수는 이런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몸이 이렇게 말을 안 들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가족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누워 있었고 저녁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이미 상이 차려져 있을 시간이었죠. 먼저 들어온 수진이 집 안을 둘러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어떻게 해요?
아직 아무것도 준비 안 되어 있네요. 정순이 힘겹게 대답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부엌에서 쓰러졌어. 괜히 아픈 척하지 마세요. 수진의 말에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진짜로 쓰러져서 고통스러워 하는데 아픈 척 한다고 하다니. 아픈 척이 아니야. 정말 아프다고. 그럼 병원에 가세요. 수진은 냉정하게 말하고는 그대로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정수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어요. 마치 쓰레기처럼 버려진 기분이었죠. 잠시 후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소파에 누워 있는 걸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허리가 아파서 부엌에서 쓰러졌어. 일어날 수가 없었어. 그럼 병원에 가셔야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좀 쉬면 나을 거야. 사실 정수는 병원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수진에게 정말로 아픈 척 한다는 소리를 더 들을까봐 겁났거든요. 그날 밤부터 정순의 고통스러운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걸을 때마다 비명을 지르고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죠. 며칠이 지났지만 정순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힘들었죠. 그런데도 수지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계속 누워만 계시면 어떡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어떡해. 정말 아프시면 요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게 어때요? 거기는 의사도 있고 간병인도 있잖아요. 수진이 또다시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아픈 것조차 요양원에 보낼 기회로 삼으려는 거였거든요. 어머니 혼자서는 치료받기 힘드시잖아요. 전문적인 곳에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의 말이 계속 이어졌고 준호의 휴대폰에는 그 모든 것이 담겼어요. 할머니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과 엄마의 차가운 반응까지 말이죠. 요양원은 무슨, 내가 그렇게 짐이야? 정순이 힘겹게 말했지만 수지는 돌아서 버렸어요. 며칠 후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였어요. 준호가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준호야, 뭘 그렇게 진지하게 봐? 아빠, 이거 봐. 준호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민수에게 건네줬습니다. 화면에는 며칠 전 촬영한 영상이 나와 있었어요. 민수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어머니 정순이 소파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리고 수진이 차갑게 요양원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준호가 모든 걸 촬영했던 거예요. 할머니가 소파에 누워 있고 엄마가 요양원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말이죠. 12살 아이에게는 이상한 상황으로 보였을 거예요. 아이들은 종종 별 생각 없이 이런 행동을 하죠. 준호도 그냥 호기심에 촬영한 거였어요. 수진, 이게 뭐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마침 수진이 부엌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이 영상 좀 봐. 어머니가 아프신데 요양원 보내자고.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의 모습이 촬영된 걸 몰랐거든요. 여보, 그건 어머니 괜히 저러신다고. 요양원 보내자고.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평소 온순한 민수가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이었죠. 그때 위층에서 정순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아래층이 시끄러워서 무슨 일인가 해서 온 거였어요. 허리를 조심스럽게 짚고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이 애처로웠죠. 무슨 일이야? 어머니, 이 영상 보세요. 민수가 휴대폰을 정순에게 보여줬습니다. 정순은 화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과 수진의 냉정한 반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듣지 못했던 마지막 한마디까지 빨리 요양원 보내버려야지 안 되겠어. 영상에서 들려오는 수진의 목소리에 정순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실망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수진아, 이게 내 진심이구나.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그만해.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알겠어. 정순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예전의 온화함이 전혀 없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68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민수는 어쩔 줄 몰라 했고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어머니,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겠어. 정수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허리가 아픈 것도 잊은 채 당당하게 올라갔죠. 정순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위층에서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죠. 정순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순종적이고 참을성 많던 시어머니에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강인한 여성으로 말이에요.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정순이 위층으로 올라간 후 집안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호만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하며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여보, 그냥 힘들어서 한 말이야. 진짜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힘들어서? 어머니가 아프신데 요양원 보내자는 게 그냥 한 말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소 온순한 성격의 민수가 이렇게 화내는 걸 수지는 처음 봤어요. 결혼 이후 본 적이 없었죠. 여보,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생각해봐.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인데. 수지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자신도 너무 심하게 말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병원에 가시는 게 어때요? 허리가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그래, 병원에 가보자. 이제 내 몸도 제대로 챙겨야겠어. 정순의 대답에 민수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료받으시겠다고 하니까요. 어제 영상을 본 후로 민수는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거든요. 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결과 정수는 디스크 돌출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며칠간 입원하며 안정을 취하라고 했죠. 나이를 생각하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당분간은 푹 쉬셔야 해요. 집에서 계속 무리하시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수는 어머니를 병실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무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제가 자주 와볼게요.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너는 회사 일하고 나는 혼자서도 괜찮아. 민수가 나간 후 정수는 홀로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들어왔어요. 정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68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평생을 참고 살아왔는데 68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결혼해서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며느리까지 정성껏 돌봐왔던 세월들이요. 하지만 그 모든 희생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존중, 사랑, 감사,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젠 아니다. 정순의 마음속에서 확고한 결심이 서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만 사는 삶은 그만두겠다고. 자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68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이렇게 모욕당하며 살 순 없어. 수진의 차가운 말들이 떠올랐어요. 요양원 이야기, 아픈 척 한다는 말,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한 험담까지.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한계점을 넘어선 거였죠. 이틀째 되는 날, 민수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응, 많이 좋아졌어. 하지만 정순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어요. 무언가 단단해진 것 같았죠. 온화했던 얼굴에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수진이는 안 왔네. 어머니, 괜찮아. 안 와도 돼. 어차피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하는데.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내의 행동을 변명할 수도 없었거든요. 영상에서 본 수진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수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이제 와서 반성이 무슨 소용이야.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예전의 부드러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민수야, 엄마가 결심한 게 있어. 무슨 결심이세요? 태어나면 알게 될 거야.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큰 변화를 예고하는 기운이 있었죠. 민수는 어머니의 변한 모습에 불안함을 느꼈어요. 셋째 날, 정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병인도 없이 가족도 오지 않은 조용한 병실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결혼 후까지 자신을 위한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해 봤죠. 거의 없었어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거든요. 자신의 꿈이나 희망은 뒷전이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정순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다짐이 생겼어요. 남은 인생만큼은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더 이상 모욕당하지 않겠다고.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거였어요. 68년을 살면서 한 번도 내 목소리를 제대로 낸 적이 없었어.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였어요.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삶은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넷째 날, 수진이 뒤늦게 병문안을 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온 것 같았죠.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하지만 정수는 수진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예전의 따뜻한 시선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왜 왔어? 어머니, 요양원 알아보러 갔다가 왔나?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정순의 날카로운 말에 할 말을 잃었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이제 소용없어. 정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수진이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죠. 내 진심을 이미 다 봤으니까. 어머니,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더 이상 가족 놀이는 그만하고. 수진은 정순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어요. 예전에 온화하고 참을성 많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뭘 용서해야 하는데? 정순이 일어나 앉았어요.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참았죠. 내가 나를 모욕한 걸,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걸, 아픈 척한다고 한 걸. 어머니, 정순의 눈에는 오랜 결단의 빛이 스쳤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정순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눈빛이었어요. 6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려는 눈빛이었죠.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68년 동안 남들 위해 살았으니 앞으로는 나를 위해 살겠어. 수지는 울먹이며 병실을 나갔어요. 정수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죠.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어요. 이제 시작이야. 퇴원을 앞둔 정순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계획이 서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면 모든 것을 바꿀 거라고. 더 이상 참고 당하기만 하는 삶은 살지 않겠다고. 6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정순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려는 여자의 눈빛이었어요. 곧 이 집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았죠. 정수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정순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후 정수는 퇴원했습니다. 허리는 많이 나아졌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병원에서의 일주일 동안 정수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확고한 결심을 굳혔거든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시어머니로 살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집에 돌아온 정순을 맞이한 건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수지는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준호만 할머니가 돌아오셨다며 기뻐했죠.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우리 준호. 할머니, 이제 괜찮아. 정수는 준호에게만은 따뜻하게 대했어요. 이 집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준호뿐이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정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했지만 예전처럼 세심하게 챙기지는 않았어요.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했죠. 수진도 함부로 말을 걸지 못했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수진의 태도가 서서히 원래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정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점점 대담해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몸도 좋아지셨으니까 예전처럼 해주세요. 반찬도 좀 더 다양하게 해주시고. 정수는 수진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예전처럼? 네, 어머니가 안 계셨을 때 정말 불편했어요. 수진의 말에 정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병원에 있을 때 불편했다는 게 걱정이 아니라 불편함이었다니. 불편했구나. 네, 그래서 어머니가 빨리 좋아지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정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마지막 참을성이 바닥나고 있었죠. 며칠 후 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 걸 정순이 우연히 들었거든요. 응, 시어머니가 퇴원하셨어. 그런데 완전히 달라지셨어. 예전처럼 잘해주지도 않고. 정수는 거실에서 가만히 들었어요. 요양원 이야기는 일단 보류야. 분위기가 이상해서. 하지만 언젠가는 결정해야지. 수진이 여전히 요양원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순간 정순의 마지막 끈이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정순은 자신의 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고. 이제 진짜 행동에 나설 때가 왔다고.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집 서류들을 모두 꺼내서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등기부등본, 재산 관련 서류들까지 모든 것을 확인했죠. 저녁 무렵 정수는 두꺼운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는 시간이었어요. 가족회의 하자. 정순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놀랐어요. 평소에 부드러운 정순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수는 묵묵히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수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거예요.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어머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어. 정순의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수진이 당황하며 물었지만 정수는 천천히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 가족들이 모두 서류를 바라봤어요. 등기부등본 상단에는 집 주소가 적혀 있었고 소유자란에는 이정순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40년 전에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내 명의로 등록했고, 정순이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누가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지? 수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동안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인 양 행동했던 게 부끄러워졌거든요. 수진아, 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고 했지? 어머니, 그건. 좋아. 그럼 내가 결정할게. 정순이 일어서며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나가는 건 내가 아니야. 얹혀 사는 사람이 나가야지.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수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어머니, 설마. 이번 주말까지 짐 싸서 나가거라. 정순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호했어요. 어머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수진이 소리쳤지만 정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집에서 나가라는 게. 하지만 민수도 있고 준호도 있잖아요. 민수도 같이 나가야지. 정순이 민수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어머니. 민수가 당황했지만 정수는 단호했어요. 민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내 아내가 나를 그렇게 모욕하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 어머니, 그건 내가 아파서 쓰러졌는데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잖아. 오히려 아내 편을 들고. 정순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어요. 42년을 키웠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이야? 민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늦었어. 정순이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너도 수진이와 함께 나가. 이번 주말까지. 어머니, 제발. 결정했어. 더 이상 말하지 마. 민수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더 이상은 없어. 정순의 마음은 굳었어요. 68년을 살면서 가족 뒷바라지만 했는데 이제 요양원에 보내자고 아픈 척한다고 그걸 지켜만 본 아들. 어머니, 이제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줄 시간이야. 거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68년 만에 정순이 진짜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정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일어섰어요. 주말까지 짐 싸서 나가. 둘 다. 어머니. 민수와 수진이 동시에 외쳤지만 정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 정순이 위층으로 올라가자 거실에는 충격에 빠진 부부만 남았어요. 수진은 계속 울고 있었고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죠. 위층에서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6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정순이었어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은 없었죠.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정말로 짐을 싸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순의 결심은 확고했거든요. 며칠 동안 아무리 사정해도 돌아서지 않았죠. 여보, 정말 나가야 하는 거야? 수진이 울먹이며 물었지만 민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마음이 완전히 바뀌셨어. 우리가 너무 심하게 했나 봐. 준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빠, 왜 이사 가요? 할머니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준호야, 잠깐만 다른 곳에서 살아보는 거야. 민수는 아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었어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12살 아이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정수는 위층에서 짐 싸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아팠어요. 40년 넘게 함께 살던 가족과 헤어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저희가 나가면 할머니는 어떡해요? 준호가 정순에게 와서 물었어요. 순수한 아이의 걱정에 정순의 마음이 아팠지만 태도는 단호했죠. 할머니는 괜찮아. 우리 준호만 건강하게 잘 살면 돼. 하지만 할머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외롭지 않아. 할머니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거든. 정수는 준호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준호야, 할머니는 준호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을 거야. 저도 할머니 사랑해요. 준호가 울먹이며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정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오후에 민수가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겠습니다. 그래, 잘 살아라. 정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보호해드리지 못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너희는 너희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민수 가족이 집을 떠난 후 정수는 홀로 집에 남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적막함이 어색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움도 느꼈어요. 68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 눈치 볼 필요 없는 시간이었거든요. 정수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공간이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었어요.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 꾸려놨던 공간들을 이제는 자신을 위해 바꿀 수 있었죠. 일주일 후 정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층 방들을 세입자에게 내놓기로 한 거예요. 혼자 살기에는 집이 너무 컸고 경제적 자립도 필요했거든요. 할머니, 세입자를 구하신다고요? 이웃집 김할머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응, 혼자 살기에는 집이 너무 커서. 민수 가족은 어디 갔어요? 따로 살기로 했어. 정수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동네에 소문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젊은 부부가 2층에 들어왔습니다. 신혼부부인 듯 했어요. 정순에게 정중하게 인사했고 예의도 바른 사람들이었죠. 할머니,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나도 불편한 일 없도록 조심할게요. 정수는 세입자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가족처럼 지낼 생각은 없었거든요. 이제는 자신만을 위해 살 거니까요. 한 달이 지나자 정순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할 필요도 없었고 빨래나 청소도 자신 몸만 하면 되었어요. 시간이 많이 남았죠. 정수는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우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어요. 6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거였죠. 오늘도 오셨네요. 문화센터 강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요가가 생각보다 재미있어서요. 정수는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즐거웠어요. 여기서는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이정순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준호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야. 정수는 손자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준호가 더 많이 자란 것 같았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많이 보고 싶었어.
정수는 준호를 꼭 안아줬어요.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잘 지내고 있어. 너희는 어때? 저희도 적응하고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 잘했네.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 집이 많이 바뀌었네요. 준호가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응, 할머니가 좋아하는 대로 바꿨어. 실제로 정수는 집을 많이 바꿨어요. 가족들을 위한 공간들을 자신만의 공간으로 꾸몄거든요. 거실에는 요가 매트도 깔려 있었고 책들도 많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외롭지 않아. 오히려 자유로워. 정순의 대답은 진심이었어요. 68년 동안 남들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있어. 민수는 어머니의 변한 모습에 놀랐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거든요. 할머니, 주말에 또 와도 돼요? 물론이지. 준호는 언제든 환영이야. 정수는 손자에게만은 따뜻했어요. 민수와 준호가 간 후 정수는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동네 풍경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아름다웠죠. 이제라도 내 인생을 내가 지킨다. 정수는 작게 혼잣말했어요.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주인인 삶을 살고 있다는 실감이 났죠. 세입자 부부가 2층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고 월세도 꼬박꼬박 들어왔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죠. 정수는 이런 생활이 만족스러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표정은 쓸쓸함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맞는 주인의 얼굴이었어요. 68년 만에 찾은 진짜 자유였죠. 이제 시작이야. 정순의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는 당당한 여자의 눈빛이었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행운을 가져다 주고 저에게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